와우! 달슨의 라이브! 이거 어떡하죠? 손흥민 선수가 다쳤습니다. 이 햄스트링에 부상을 입었는데요. 아스날과의 경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 18분쯤 중앙 수비수 토비 알더웨럴트가 카운터를 치기 위해서 롱볼을 한 번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좀 붙였는데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 사이 공간에 있다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전력 질주 좀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힘을 확 넣다 보니까 왼쪽 허벅지 뒷근육에 좀 무리가 갔고 이 근육을 붙잡고 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 햄스트링을 좀 다친 거죠. 의무팀이 이제 들어갔고 이제 결국 경기에 뛸 수 없다는 판단하에 19분에 라멜라와 교체돼서 손흥민 선수가 좀 나왔습니다. 이 경기를 실시간으로 전하던 이제 BBC는 토트넘에게는 안 좋은 뉴스다. 손흥민이 다리를 잡고 쓰러졌다. 롱볼을 잡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손흥민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건 보통 안 좋은 걸 의미한다. 이렇게 좀 전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선수들이 경기하다가 부닥치는 타박은 오히려 눈에 보이는 부상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는데 혼자서 쓰러지는 경우가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무릎이 돌아간다든지 인대가 어떻게 잘못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BBC도 이건 보통 안 좋은 걸 의미한다. 손흥민 선수 혼자 쓰러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햄스트링 부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정확하게 햄스트링이 어디를 얘기를 하는? 우리 이제 허벅지 근육을 보면 네. 전방 근육 뭉치를 대퇴 사두근 근육 그룹이라고 그러고요. 허벅지 그다음에 앞에를. 예. 네. 그다음에 뒤쪽 뒷근육. 뒷근육의 총칭을 통해서 그 중에 여러 가지 근육들이 많이 있는데 그 총칭을 햄스트링 근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햄스트링을 다치게 되면 이렇게 뒷근육을 잡는 게 그렇죠. 바로 뒷근육을 이렇게 잡고 쓰러지는 게 일반적이죠. 예. 이제 우리 근육 있는데 근육이 다발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근육 다발이 틀어지는 겁니다. 찢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다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게 되는데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풋볼 런던도 이 장면에 대해서 손흥민이 근육 부상을 당했다라고 좀 전하면서요. 안타까워하는 현지 팬들의 이제 반응을 좀 전했는데 대체적으로 팬들의 반응은 뭐냐면 조금 예견된 게 아니냐. 손흥민 선수 너무 많이 달렸다. 좀 쉬게 했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손흥민은 목요일 경기는 쉬었어야 한다 이런 거 있죠. 지난번 유로파 리그가 주중에 있었는데 사실 일반적인 예상은 그 경기를 한번 쉬고 선발로 최소한 그다음에 주말에 북런던 더비 주행 경기 있으니까 이 경기에 선발 이렇게 약간 로테이션이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그 경기도 선발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아쉬움을 전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손흥민은 기계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의견은 대체적으로 현지 어떤 전문가들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을 맡았던 그 알란 스미스 있잖아요. 알란 스미스도 손흥민의 햄스트링 부상이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러면서 좋은 징조가 아니다. 그는 경기를 너무 많이 치렀다. 진짜로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토트넘이 치른 프리미어리그 28경기에 정경기 선발로 뛰었습니다. 예. 교체로 뛴 경기도 없어요. 정경기를 선발로 다 뛰었고 모든 대회 합쳐서 토트넘의 올 시즌 필드 플레이어 중에 호이비에르 다음으로 출전 시간이 많은 선수가 바로 손흥민입니다. 근데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난주 중에 자그레브와의 경기 때는 손흥민 선수를 좀 로테이션을 좀 돌렸어야 되는데 대체적인 전망도 좀 그랬었는데 무리뉴 감독은 이제 선발로 투입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일 쉬고 또 바로 이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 또 선발로 나오니까 몸에 좀 무리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부에서는 무리뉴 감독의 좀 무리한 그 선수 기용이 이번에 손흥민 선수의 어떤 부상을 부른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은 예견된 부상이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이후에 어쨌든 이제 부상이 좀 생겨버린 거니까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토트넘은 한동안은 손흥민 선수 없이 경기를 좀 치러야 될 것 같아요. 이 햄스트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아무리 빨리 햄스트링이 회복돼도 한 열흘, 빠르면 진짜 빠르면 열흘, 보통은 한 2주, 늦으면 3주나 4주까지도 좀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약간 좀 걱정은 약간 손흥민 선수가 좀 햄스트링을 다치는 빈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올 초에도 한번 햄스트링이 좀 안 좋았는데.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렇게 뭐 빠르면 열흘, 늦으면 3-4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최소한은 돌아오는 주중에 유로파리그 자그레브 경기 2차전, 그다음에 주말에 아스톤 빌라전의 결장은 좀 확실해 보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이 두 경기를 돌아서 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안 좋은 소식이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라면 그래도 일주일 뒤 이 두 경기를 치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A매치 브레이크에 들어가서 휴지기가 있다는 거죠. 아스톤 빌라 경기 끝나면 4월 3일 뉴캐슬 경기 전까지는 한 열흘 정도는 경기가 없습니다. 토트넘이.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일정하게 좀 버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면은 또 오늘로부터 딱 열흘 뒤에 열리게 될 3월 25일 한일전 국가대표 평가전이죠. 이 경기의 차출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 못 갈 것 같아요. 예. 지난해 9월에도 손흥민 선수가 햄스트링 한번 다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정말 일주일 만에 복귀를 해가지고 기적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그 손흥민 선수의 몸을 만져주는 그 이제 피지오가 영국까지 가가지고 손흥민 선수의 몸을 만져줘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처럼 굉장히 몸이 빠르게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햄스트링을 한번 다쳤던 선수를 유럽과 아시아 그 먼 거리를 이동해가지고 경기를 뛰게 한다? 이거는 몸이 나아도 토트넘이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부상에 대한 그 염려, 리스크로 차출을 거부할 공산이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대표팀에서도 이 정도로 햄스트링이 올라온 선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열흘 뒤 한일전의 차출은 사실상 끝났다. 예.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오늘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일찍 좀 빠져나가다 보니까 토트넘에 손흥민 선수가 없으면 얼마나 그 힘든 경기를 하는지를 좀 보여준 경기 같기도 해요. 대신 들어왔던 라멜라가 정말 놀라운 라보나킥. 와, 라보나를 진짜 잘 때렸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었던 레귤론이 정말 이거 너가 넣은 게 맞아? 막 이렇게 너무 놀라는 그런 표정을 짓기도 했죠. 굉장히 잘하긴 했는데 또 그러고 나서 또 퇴장당하는 거 봐요. 아이 참.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라보나킥의 임팩트는 있었지만 토트넘 전체적으로 70분 때까지 슈팅을 하나밖에 못 때렸어. 그 라보나킥 그거 하나밖에는 못 때려. 마지막에 이제 막 공세를 하면서 이 슈팅을 좀 채운 거지. 70분 때까지 슈팅을 하나 때렸습니다. 예. 단짝을 잃은 케인도 정말 보이지 않았던 경기. 볼 터치 자체를 많이 못했고, 뭐 다른 공격수들은 말할 것도 없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손흥민 없으면 이렇게 팀이 이렇게 평범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손흥민과 케인 둘 다 빠지거나 둘 중에 한 명만 빠져도 확실히 토트넘은 힘을 받지 못해요. 이런 걸 다시 한번 좀 절감한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 같은 경우도 손흥민의 부상은 토트넘에 아주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렇게 팬들이 지켜보시면서 안도를 하셨던 건 뭐냐면 교체대에 나가가지고 부상이 정말 컸다라고 한다면 바로 막 치료를 받거나 이랬을 텐데 손흥민 선수가 교체 나가서 다시 그냥 그 벤치 쪽에 앉아가지고 경기를 지켜보는 그런 장면을 카메라가 좀 보여주기도 했고 또 스스로 걸어서 나가기도 했고 경기 끝나고도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좀 지켜보면 염려하는 것보다는 일단 부상은 큰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정확한 진단은 좀 더 진행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일단 회복에 전념하면서 지금으로서는 4월 3일 뉴캐슬 경기, 4월 10일 맨유 경기에 그 좀 몸을 뭐 최고조로 만들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를 놓고 보자면 확실히 최근에 이 아스날은 탄력을 진짜 받고 있네요. 선제골을 먼저 내줬지만 이게 사실 이런 엄청난 라이벌 경기에서 이걸 뒤집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외데고르하고 라카제트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역전승리를 좀 거뒀고요. 이렇게 되면 최근 5경기 무패행진. 네, 확실히 아스날이 상승을 탄다 볼 수 있겠고 외데고르는 확실히 좋네요. 외데고르는 지난번 유로파리그에 이어서 연속골이고요.
프리미어리그로 와서는 데뷔골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2선 쪽에서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 오늘 경기에 킹오엠 최고 선수 받았고요. 근데 아스날의 오바메양은 뭐죠? 예. 지각을 해 가지고 오늘 경기인데 지각을 해 가지고 약간 자체 징계로 오늘 못 뛰게 되네요. 오늘 원래 선발을 뛰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참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토트넘은 5연승을 달리고 있었는데 이대로 좀 끝이 났죠. 이러면 토트넘은 올 시즌은 4위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프리미어리그 순위만 갖고 가는 건 좀 힘들어졌다 볼 수 있겠네요. 이런 데다가 손흥민 선수까지 지금 다쳐 가지고 토트넘의 올 시즌 4위 입성은 이제는 좀 힘든 미션이 된 거 아닌가 좀 보이고요. 어쨌거나 손흥민 선수가 좀 진짜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몸을 잘 만들어 가지고 시즌 후반기 아주 중요한 승부들이 많으니까요. 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